자, 지금 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뭐 좀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추세적으로 뭐 낙폭이 심화될 상황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들여다볼까요? 음,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살펴봅니다. 자, 보시면 미국 쪽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좋아요. 다우지수야 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4.18 눌려 있는데, 근데 이 다우지수가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100%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수 저기서 2200 기준 잡으면 지금 4400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 평균 방식의 30개 종목이라서 사실 의미는 없어요. 저고점에 눌려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S&P 500 지수, 우리나라의 뭐 코스닥 200 지수처럼 500개 우량주에 대한 지수, 그 S&P 500 지수의 그러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 멋쟁입니다. 예? 그리고 나스닥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것이 이제 아니 우리나라만 무슨 뭐 브렉시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코로나19에 문제가 돼 있습니까? 아니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이에요. 근데 독일의 기준에서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2020년 2월 달의 고점, 올 2월 달의 고점 대비해서 4.39 밀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상태가 어디의 기준이냐면 2017년 11월, 2018년 1월의 기준이에요. 그죠? 저기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월등히 밀려 있고, 더 고점을 넘겨놓은 독일은 4.39 밀려 있고,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 지수의 2017년도의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 뭐 2018년도 1월 달의 기준점, 거기서부터 해서 그 이후에 2018년 10월 고점 5%, 10월 고점 대비. 대만 가권 지수는 오히려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죠. 대만 가권 지수 시가총액 크지가 않아요. 근데 기술주 위주의 시장인데 어찌됐건 신고가를 여기도 기술주 위주에서, 미국도 기술주 위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나라의 기준은 디커플링 상태인데 뭐 상당히 많이 미끄러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쪽 2018년 1월 대비해서는 10%고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온 거죠. 10%고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 대비해서는 올 초에 형성돼 있던 그 고점보다는 더 강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요? 버거워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뻥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이지. 맞잖아요. 일본, 유럽 대비해서 올 2월, 1월 고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그 고점 대비 밀려 있고, 다만 아직까지도 디커플링이라는 게 2018년 1월 대비해서 우리는 10%, 다른 데는 4, 5% 밀려 있죠. 대만보다도 못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또 보여드려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 대비해서 2007년 또 2016년 저점 대비 랠리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그 고점을 넘긴 게 2011년도에 가장 빠르게 넘겼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빨리. 근데 이 당시에 2100이라고 감안한다면 2100포인트 대비 200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뭐 10%뿐이 못 올랐어요. 10%뿐이 못 올라왔는데 다른 쪽은 어떤가요? 대만이나 뭐 이런 쪽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일단은 다른 쪽보다 우리가 월등히 약하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래요. 2007년 대비해서 다우지수,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 10%죠. 우리는 이들은 월등히 더 높이. 얼마에서? 대략적으로 이때가 만이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만. 그죠? 만에서부터 지금 얼마? 27%, 28%, 거의 뭐 30%에 많이 좀 안 됐으니까 30%. 우리나라는 그러면 최소 얼마예요? 최소. 대만이라고 비교하면. 대만은 시가총액 크지도 않고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10%, 여기는 최소 30%. 말도 안 되는. 예? 그럼 일본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2007년도 고점. 이때가 어찌됐건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을 때 2003년 이후에 폭등 랠리 기준 아닙니까? 18,279, 그러니까 18,280,
그러면은 저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얼마예요? 6,000포인트 이상 올랐죠. 6,200포인트. 그럼 6,200이면은 35%? 예?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은 그럼 우리나라 3,000가 있어야죠. 2,100에서 35%면 700포인트 이상이잖아요. 그럼 2,800은 3,000가 있어야지. 또 독일 같은 경우에 얼마? 2007년도 대비해서 못 간다. 유럽 못 간다. 유럽 어렵다. 힘겹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8,000 대비 14,000까지. 그럼 얼마예요? 6,000포인트 올랐네. 7, 8, 2, 56, 70% 이상.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1,400, 3,500가 있어야지. 3,500. 다우 지수 대비해서는 더블가 있어야지. 4,400, 4,200. 나스닥 대비해서는 더. S&P 500 지수 대비해서도 더. 이렇게 디커플링 상태인데 앞으로 갈 자리가 많은데, 디커플링인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정 불안인데 미국의 공화당 정부와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그 계좌의 흐름을, 계좌의 수익 부분을, 이런 부분을 손실로 작용을 시킬 수 있는 범위냐, 그런 걸 놓고 봐야 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힘겨우신 거잖아요. 내 종목은 왜 못 갈까? 근데 내 종목이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버거운 게 아니라 내 종목 대비 옆에 종목, 내 종목 못 가는 건 그렇다고 쳐. 아, 근데 옆에 종목이 뭐 이거는 상한가야? 그게 약 오르는 거죠. 그잖아요. 안 그래요? 내 종목이 못 가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상한가야, 옆에 있는 거는. 알섭도 상한가야.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엉엉엉 우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지금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주력주 위주로 잘 채워놓으시고, 그 주력주라는 게 뭐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뭐 전기전자 업종에 뭐 문제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 볼까요? 뭐 문제 있어요? 못 갔을 뿐이지 손실이 그렇게 큰가? 전기전자 업종이? 이걸 못 견디시면 주식 못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어요. 아, 나 카카오 줘요, 네이버 줘요, 뭐 드리잖아. 같이 병행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 상식적인 범위에서 해석을 해드리죠. 왜? 우리가 네이버를 수익 못 낸 게 아니잖아요. 수익 내고,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앞으로의 수익은 시장 수익률 조금 넘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저 앞전 고점, 저 앞전 고점 2002년 올해 2월 달의 고점 그 대비해서 8%나 밀려 있다 보니, 근데 사실상은 2017년도 말 2018년도 1월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시장은 저 고점 대비 10% 하락이고, 여기 대비 10% 하락이고, 전기전자 업종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 그 2월 달 고점 대비해서 8%인데, 그렇게 따지면 고점을 넘겨놓고의 조정인 거죠. 예를 들면은 LG화학 같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놓고 지금 3% 눌린 거하고, LG화학도 볼까요? 시장 지수 기준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종목이 눌리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LG화학 나와봐라. LG화학 오늘 기준에서 고점 대비 2.93%, 약 3% 밀려 있어요. 근데 얘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3%야.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지수 올해 고점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저 앞전 고점 대비해서는 10%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 고점 대비해서는 얼마? 4.63이죠. 이번 고점 4.63인데도 LG화학 이거 고점 놓쳤다고,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에서 이거 놓쳤다고 엉엉 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월 13일 날 고점 대비해서 이 바닥까지 밀려 내려올 때 시장의 연동폭, 그러니까 신고가 나오고의 조정인데, 그것을 나는 늦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LG화학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말로만 맨날 머리가 아닌 어깨에서 팔고요, 무릎에서 살려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그 욕심, 아주 욕심쟁이들, 아주 그냥 우후후 그냥 아주 그냥 고짓말쟁이들, 아주 그냥 욕심쟁이들, 아주 그냥 최고점에서 다 팔라 그래 그냥 아주 그냥. 오늘 같은 날도 신규 편입을 할 자리지 이거를 최고점에서 이거 뭐 2% 밀리면 차익 실현할까요? 매직 계산 꺼내볼까? 아니 LG전자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면 지금 편입 기준이지 LG전자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너무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나 지금? LG전자, LG화학이요? LG전자가 오늘 무지하게 밀렸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92,400원인가 이번 고점이 92,400원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92,400원 대비해서 5% 밀리는 게 87,800원인데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엉엉엉 우시지 마세요. 시장 무지하게 좋은 장이고 업종별 기준에서도 전기전자 업종 완전 정배열에 놓여져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흐름은 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눌려 있을 뿐이지 앞으로 움직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된다. 자, 시장입니다. 시장 지수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대형주죠. 시장 대형주, 시장 대형주 거의 비슷해요. 2015년 종가 대비해서 그죠? 시장 대형주, 시장 대형주. 중형주는 에헤이 황금 대바닥주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황금 대바닥주 찾으러 가서 여기서 죽은 거고 여기서 죽은 거고 여기서 죽은 거예요. 낙폭과대주들 일부 돌릴 때 그때 한 번씩 단타 치는 거지. 이런 거를 황금 대바닥주라고 소형주 황금 대바닥주? 큰일 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식료 봐보세요. 섬유유복 봐보세요. 종이목재 안 되죠. 그나마 화학,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또 LG화학 그런 화학업종, 정유업종의 강세, 최근 추세의 강세. 그래서 이 화학업종을 의약품과 서비스업종 그리고 IT 이후에 화학업종의 업종 대표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그나마 안 돼. 이쪽은 시가총액이 원체 작죠. 원체 작은 상태에 뭐 경협 테마주네 이렇게 해서 가벼운 쪽에 또 몇 종목도 없어요. 그쪽의 흐름인 거고 시가총액 비중이 있는 이런 쪽 황금 대바닥주 우리도 포스코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가죠. 근데 안 되니까 그냥 잘로 나와버리잖아요. 기계 이 전기전자 업종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걸 붙들고 엉엉 우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된다고. 의료종밀 뭐 5종목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운수장비 이거는 지금 어때요? 운수장비의 조선주들의 수준은 뭐 최근 들어서의 수주 대비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장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970년대 이후에 30년 만에 업황호조세가 연출된 2000년 초반의 기준, 선복과잉 나온 2005년 이후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2006년 7년의 기준인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자동차 업종인 거죠. 운수장비에.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들여다보는 게 현대차, LG화학 등의 자동차 업종과 화학 업종. 사상 최대치 고점 지금 LG화학 52주 고가 찍고 눌려있는 현대차. 버거워요? 안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종목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응? 이런 종목에서 황금 대바닥주 진짜 대바닥으로 황금으로 확 밀어들여? 황금 한 100개 차고 그냥 바닷속으로 꼬르륵 해보실래요? 써보지도 못하는 황금 그 뭐 하려고 사? 뭐 하려고 갖고 있어? 써보지도 못할 황금이면. 금융업은 지주사 전체 포함인데 금융지주사의 경우와 그 다음 증권주들 다시 눌려있죠. 기회죠. 왜? 시장 랠리와 함께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와주고 거기에 실적 개선폭이 연동이 돼서 수급이 개선되는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증권주도 봐야죠. 보험,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의 저 흐름이 지금 어때요? 캔들의 크기가 이번 달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이제 꼬리가 조금 달리기 시작했고 네이버 카카오의 기준 비대면의 가장 큰 수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더 강한데 카카오는 강한데 네이버는 카카오 대비 이제 조금 더 둔화돼 있어요. 카카오는 그나마 이제 IPO 자회사의 IPO까지 포함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쪽이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왜 못 가?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더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규 편입을 못 드렸고
18일 이후에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장 수익률을 넘길 종목군을 표함해갖고 가져가고 있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수익률의 랠리의 기준을 잡고 싶다. 에? 랠리를 가져가고 싶다. 주가의 랠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대형주 기준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장에서는 LG화학, LG전자, 랠리잖아요. 랠리에도 솔직히 더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양봉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IT에서도 LG전자, 과도한 삼성전기, 삼성전자 볼까? 삼성전기 뭐 그렇게 힘들어? 안 힘든 거예요. 이거는 힘든 이유는 딴 게 없어. 야, 제넥시는 20몇 프로 올라오는데 얘는 뭐야 짜증나게, 이거지. 그래서 비중만을 잘 조정하자는, 비중. 에? 아니 이왕이면 우리도 삼성 SDI 우리가 수익 안 냈나? 다 냈잖아요. 안 냈어요? 2차전지 수익 우리가 안 냈어? 올 2월부터 삼성 SDI 안 들어가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에코프로비에 안 들어가서 다 들어가 다 수익 냈지? 지금도 LG화학 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설픈 쪽에 네이버나 카카오 가져가시고 시장 수익률 위쪽으로 오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설픈 기준, 그런 기준점부터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들어가는 진원생명과학 이게 아니지. 저 시젠 7월달에 저 양봉 보세요. 7월달에 저 양봉을, 알테우전 5월달에 그렇게 비중을 제대로 못 줄인 상태에서 아름아름 5월달에 저 큰 양봉, 6월에 꼬리는 필요도 없어. 우리는 지금의 기준 뭐예요? 제넥신 주력으로 들어갑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 기준에 오버슈팅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상한가 간 적이 없어요. 백신 관련해서 이쪽이 후보 업체가 아니라 이쪽 지원 업체입니다. 뭐가 무서워? 시가총액이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와 있던 상황이고, 그러던 것이 결국은 결실을 맺어서 오늘 와우 25.78 차익 실현. 어우 땡큐. 원하신다면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다니시지만은, 에? 또 흉내내기 한번 해봐. 왜 안녕하세요. 저 신라전 대박 났어요. 16배 먹었어요. 이런 애 하나 있어요. 한국경제TV에. 무조건 사도 된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셀트리온이 대장입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제넥신 봐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가는 거예요.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오셔봐. 가나. 셀트리온 삼형제 매출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 매출 영업이익을 넘어요. 못 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랠리의 시가총액은 더 많죠. 근데 그것이, 아니 그 좋은 종목이 이렇게 폭등 났다가, 이것도 이 당시의 기준이 대장이 아니야. 시가총액만 컸지 상승률로 대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폭락이 나오나? 그 좋은 게 정책적으로 올랐다 정책적으로 빠져버렸죠. 이번에 코로나19 아니었으면 2반등이라도 주나? 우리는 수익 못 내서 다 냈죠. 근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끝내자, 대박나요. 이때는 안 그랬나? 기술적으로는 거래대금 없을 때 주거 내려갈 땐 잘라주고 차익 실현해드리고 정상적인 종목 드려야지. 이때는 여기서 고객 한 1000명 있다가, 이때는 고객이 50명도 안 남아있어. 다 죽은 거지 1000명이. 그리고 여기 와서 보셨죠? 뭘 또 봐? 뭘 맨날 봐? 신라전도 똑같아. 아주 단순한 거거든. 아주. 뭐가 단순한데? 거래량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박살이죠. 거래대금 있을 때가 변동이 나온 거죠. 몇천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금융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저거 다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잡아드리는데, 사실 지금의 시장도 비슷해. 그러면 누구는 야 보셨죠? 이런 애들 지가 건물 좀 사죠. 무작정적으로. 그래서 이 짧은 구간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터졌을 때 모나리자 같은 애들, 이런 게 맨 처음에 움직였죠. 지금 가요? 못 가죠. 거래대금 없으면 못 가죠. 거래대금 그나마 조금 나와서 움직임이 조금 있는 거죠. 파루. 예? 개박살이죠. 이 당시에 맨날 파루라며. 파루 끝내줘요. 뭐 그러면서. 뭐 손절이나 시켰나 모르겠어.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거래대금 있는 게 사는 거야. 뭐 시젠, 뭐 넵지노믹스 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거래량 터질 때만. 또 경협주? 뭘 언제부터 경협주예요. 현대로템? 거래대금 있을 때만. 현대건설? 이게 전부 사상 최대치,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인 거예요. 그러나서 박살이죠. 거래대금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변동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았죠. 이런 애들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진원생명과학을 얘가요 끝내주고요. 백신 개발을 끝내주. 그러면 그 소리를 하는 애들 방에 들어가 계시면 죽는 거예요.
제넥신 오늘 왜 올랐어요? 뉴스 때문에 올랐지 무슨 뭐 개뿔이나 공시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면 실적의 직접적인 연결이 지금 확증이 됩니까? 뉴스란 말이죠. 뉴스의 변동성이 확대된 거죠. 결론은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과 무조건 된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극대 그게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간다는 애들은 아주 그냥 뭐 한 1,000명, 2,000명, 2,000명까지는 아니죠. 한 1,000명 정도 저가 상품으로 해서 막 땡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방에 다 죽이죠. 감당이 안 돼. 뭐 싸고 뭐 저가 상품이니까 뭐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싫으면 나가세요 하잖아. 내 계좌는 다 깨져 있는데. 그리고 한쪽은 뭐라 그래. 무조건 안 된다는 거 거품이라고. 어? 맞지? 거품이고 쓰레기지. 어떤 종목 몇몇 종목은 진짜 쓰레기예요. 말도 안 되는. 매출 200억 300억짜리 시가총액 4조 5조. 그게 쓰레기지. 뭐 신라젠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잡아드려야지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럼 윤정두는 뭐예요? 양쪽을 다 잡아드리잖아요. 아니 IT 주력이라고 떠드는 거 윤정두 뿐이 더 있어 대한민국에서? 아마 IT 다 팔라 그럴걸? IT 팔아서 뭐 사게? 그럼 두 가지라니까. IT 팔아서 제약바이오 사세요. 진원생명과학 사세요. 이런 부류 하나 하고 IT 팔아서 뭐 사요? 그러면 그게 네이버 사세요. 이제 와서 우리는 3월 4월에 다 사서 수익 내고 나왔죠. IT 팔아서 뭐 사요? 그게 의약품도 대장주만 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 이런다고 지금 이자라게. 우리는 60만 원에 늦지 않았습니다. 60만 원 하고 들어가서 보름 만에 86만 원대에서부터 전량 차익실로 나왔죠. 자, IT 팔아서 뭐 사요? 황금 대바닥주 뭐? 한국전력 사세요. SK텔레콤 사세요. 걔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다. 아직까지는 정배열로 돌릴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직 들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막 던지면 안 된다는 거지. 결론은 주력주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주력주 비중 갖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셨다가 주력주 비중 IT 쪽에서 자신감 가지고 아니 얘네가 지금 뭐 난리나 있나? 아니 솔직히 삼성전자 차트 볼까요? 아니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난리나 있어요? 어제 오늘의 기준 잡지 말고 아니 어제 오늘 기준 잡으면 뭐 올해 1월달 대비 1월달에 다 사셨어? 우린 1월달에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뻥이 아니라 지금 정회원님들 다 계신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문자 사인 보여드려? 1월달에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 모모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이때 17년도 이때요. 10월달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2019년도 12월에 다시 편입하고 그러고 나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처음에 이 두 번째 이게 요자락 이후에. 그리고 지금 재편입 들어가 있죠. 아니 11% 시장이 요 고점 대비 여기 고점 대비 여기가 2,600에서의 시장이 요 고점 대비 시장이 10% 밀려 있는 상황이고 올해의 고점은 넘기고 있지만은 올해의 고점을 넘긴 거지 이 고점을 못 넘긴 상태. 이 고점을 IT는 넘겨놓은 상태죠. 넘겨놓은 상태에서 눌림목이죠. 최고점 대비 11%가 그렇게 힘겹나?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이 공포 분위기에서 시장은 깨진 건 없는데 공포 분위기인 거야. 분위기만 공포고 깨진 건 없어. 그러니까 투매하신 분들은 속상한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넥신처럼 대박 종목 주세요 이런 거고 비중만 조절하시라니까. 주력주 그러면 70% 의약품 30%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의약품 현금도 10%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20% S맥 이런 종목군들은 5% 미만 1% 눈에 뻔히 보이는 뭐 알소프트 이런 거 그러면 뭐 최대 5% 몇 달 만에 지금 단타 종목 알소프트를 단타 종목을 문자를 보냈죠. 몇 달 만에 16,000원 매수. IT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진짜 IT 중에 힘든 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도 결국은 8만 원에 대한 그 흐름 가장 최근에 얼마였어요? 계속 뭐 8만 원 움직이고 있었지. 9만 원 살짝 한번 넘겼다가 그러니까 8만 원 전후 수준에서 이번에 기회였죠. 뭐 오히려 얘가 실적이 안 나와. 뭐가 있어? 실적 둔화된다고 둔화돼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삼성전자 이외에 가장 많죠. 전체 영업이익 우리나라 2,350개 종목의 영업이익의 5%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습습니까? 아니 삼성전기가 그렇게 힘든가? 아니 막 숨도 못 쉬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감들을 가져가세요. 실망감 때문에 그래. 실망. 어떤 실망? 못 가니까.
그렇게 큰 손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수익도 아닌데 못 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이런 바보 같은 삼성전기 말이야. 이렇게. 대신에 LG전자 같은 경우 뭐 SDI는 말할 필요도 없고 SDI는 뭐 여기저기서 다 자기가 추천했다 그러지 뭐 누가 뭐 아시겠죠? 주력을 기준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업종 대표주 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안내 말씀 간단하게 또 드릴 건데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찾아오세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오늘 같은 날 알소프트 같은 종목 오늘 같은 날 그 뭐죠? 솔직히 저 종목 이름도 몰라. 바디텍메드. 아니 뭐 바디텍메드 솔직히 몇몇 분이나 사셨겠어.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샀게? 상한가 다 지들이 추천했겠지. 그 전날부터 샀다고 그랬겠지.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 거. 윤정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유튜브 이렇게 나오죠. 공식 유튜브.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잘못 넘어가실 수 있어요. 윤정도 자료를 막 올려놓은 쪽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8,800분이 지금 구독자로 신청돼 있으신데 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뭐냐면 제넥신 18만 5천 원 전량차익 실현 이런 전략을 장중에 올려드리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올려드렸을까 이거를? 근데 지금 전량차익 실현하니까 싫다는 사람 2명 나왔어. 아우 창피해 죽겠어. 이거 좀 좋아요 좀 눌러줘. 좋아요 좀. 나중에 짜증나면 클릭 수도 없겠다. 안 해버릴 거야. 582회가 뭐예요? 카톡방에만 7,000분 들어와 계시고 플로 친구에 10,000분이 넘는데 맨날 입 아프게 떠들면 뭐하나. 내부에서는 내부대로 그냥 외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기준에 빨리 들어오셔서 보시고 이 동영상 보시고 실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야 윤정도가 왜 저기서 차익 실현할까 그 생각을 하시죠. 윤정도 꼭 보면은 우리 유료 고객님들이 더 능동적이에요. 무료이신 분들은 무료인 이유가 있어. 죄송스럽게 표현하면 하고 조금 이따 종목 하나 주려나 뭐 이거. 그리고 우리 정 PD 선생님 요거 그 저 밑에 자막 이거 투명으로 하든가 좀 줄여. 전체적인 내용들 보셔야 되는데 너무 크네 이게.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알소프트 단기 공략 상한가 알소프트 전량차익 실현 246회분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일찍 들어오셔서 보셨어야지. 알소프트 단기 공략 편의 카페24부터 카페24도 뭐 수익 기준 나왔는데 조금 매매 좋으신 분들은 거래가 둔화돼 있네. 아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알소프트란 말이에요. 알소프트 동시효과 상황 뭐 예를 들면은 알소프트든 이게 뭐야? 알소프트가 글씨가 잘 안 보여. 뭐 오상자이엘도 오늘 들여다봤었고 바이텍메드 전부 기준 잡아드리고 알소프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얼마로 돼 있어요. 16,000원에서부터 우리가 알소프트는 매매 사인 나갔다. 매매 사인 자체가 매매 사인이 개장 초에 15분 그 언저리에서 알소프트입니다. 문자까지 발송을 합니다. 예? 편입 기준 설정하시지요. 얼마? 16,000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기준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편입 설정되시고 뭐가 아쉬워요? 빨리 오셔서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구독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람 신청을 하셔야지.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을 하셔야 어떻게 됩니까?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을 하셔야 이 동영상이 올라갈 때 빠르게 접속을 하셔서 들으시고 대처하시고 차익 실현도 하시고 편입도 하시는 거죠.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한다?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한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105분이 지금 시청 중이세요. 오늘 알소프트 상한가 제넥신 폭등 랠리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 오릅니다. 그게 뭐 중요해. 장 중에 벌써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왔어야지. 내일 또 그러면 매매해야죠. 지금 1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신데 15개 뭐야. 나 창피해. 이거 안 할래 진짜 방송.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빨리. 예? 빨리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야간의 교육도 있죠. 매직 시그널 교육이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악을 썼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교육 받으세요. 금요일까지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요일까지 문자 보내드립니다. 금요일까지 문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문자가 오늘 어떻게 나갔는지, 예? 제넥신은 언제 나갔는지 오늘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넥신하고 셀리버리를
추가 편입을 잡으려고 했었죠. 원래 의약품 비중을 화요일부터 30%로 다시 확대하고 그러고 나서 셀리버리와 제넥신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셀리버리는 18만 원대, 예? 그리고 제넥신은 21만 3천 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14만 3천 원, 그리고 그 이전에 12만 원부터 해서 뭐 계속 들여다보시고 가지고 계시고. 그냥 결론적으로 알소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문자 나간 거. 오늘 여러분들께 문자를 내보낸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예 광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무료로 다 올려드린 거예요. 장중에도 알소부터 다 올려드렸고. 그 지금 보시면 알소프트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이미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이렇게 그린박 교수님께서도 왜 8월 17일부터 야간 교육에서부터 다 올려드렸으니까 남들은 이거 수익 났다고 막 수익 올리고 27일 09시 32분 아니 세상에 단문 문자를 윤정두가 보낸 게 몇 달 만이라니까요. 이거 몇 달 만입니다. 지금 카페24 단기 5% 72,500원 편이 8만 원 목표. 알소프트 5% 단기 16,000원 18,000원 목표. 상한가 가버렸잖아. 19,550원. 16,000원에서 20% 그냥 오늘 하루에. 그러면 라이브 방송 비용 뽑겠네. 교육 비용 뽑고 라이브 방송 비용 뽑고. 엄마 내일 알소프트 같은 종목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시잖아. 문제는 못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제넥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편입이 되는지, 또 셀리버리는 어떻게 편입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죠.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문자가 어제 나가요. 어제 오후에 나가면서 뭐라고 나가냐면은 26일날 12시 31분에 셀리버리 편입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편입하세요. 요 글씨 작죠? 신규 편입 20만 2천 원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에요. 신규 편입 20만 2천 원 고점 돌파할 때 셀리버리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수익 문자, 자 27일 문자, 여기서 문자 다시 볼까요? 셀리버리로. 아니 이거를 이렇게 단문 문자로 보내드리고 매매를 도와드리는데, 이 문자가 이렇게 나간다고. 문자가 보시면 이렇게. 자 명확하게. 셀리버리 25일날 10시에 수익 10%, 1차 5%는 18만 9천 원을 편입합니다. 21만 원 목표예요. 또 25일날 1시 3분에 어떻게 합니까? 셀리버리 19만 8,500원에 고점을 넘기네요. 2차 편입 5%, 추가 편입 10% 확보합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 상향. 오늘 22만 원 훌쩍 넘죠. 그렇게 해서 셀리버리의 차익 실현을 22만 원 넘는 데서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점 대비 1.5, 고점 대비 3%, 절반 차익 실현. 원래는 오늘 20만 4천 원에 매수장이 나갔어야 돼요. 근데 놓쳤어. 왜 놓쳤을까? 알소프트 들어가서 알소프트에서 대박낸이라고, 또 서울 바이오시스 들어가니라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고점을 사실상 추가 편입도 못하고 고점을 좀 놓쳤어요. 아유 10% 그럼 좋습니다. 늦었지만 21만 5천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다시 돌리더라도 내일 다시 보자. 차분히 다시 보자. 다음에 다시 보자. 아이 수익 났으면 됐지. 이틀 만에. 문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문자도 명확하게 나가죠. 21만 5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 이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럼 제넥신은 어떻게 해서 제넥신도 마찬가지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오늘 변동성 나올 때 원래는 제넥신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 왜냐하면 제넥신을 첫 번째 이제 셀리버리를 놓쳐버렸단 말이야. 10% 갖고 있고 의약품 30% 비중에 제넥신과 셀리버리를 갖고 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전략을 잡아드리고 교육을 다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교육 받으신 분들 문자 원래 그렇게 안 보내드리는데 정회원님들 몰래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응? 정회원님들 몰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시죠. 뭐 지금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몇 개도 안 돼. 교육받는 기간 중간에 8월 25일 날 8시 49분에 여기 보시면 제넥신 400만 주 기준거래량 체킹하십시오. 400만 주 기준거래량. 그죠? 그리고 양봉이면 만도는 400만 주 터졌는데 음봉이야 못 들어가지. 결론적으로 제넥신 14만 6천 원에 10% 확보야. 10%, 5%도 아니고 10%. 왜? 우린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또 이거는 교육 받으시는 분들께 금요일까지 문자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넥신 축 17만 5천 원 이탈 시 50% 차익 실현. 17만 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안 내려고 쭉 뻗어가. 어우 땡큐. 18만 원 이탈 되면 전량 차익 실현. 안 내려고 쭉 뻗어가. 아우 땡큐. 18만 5천 원 전량 차익 실현. 근데 17만 원까지 밀려버리죠. 19만 원 넘겼다가 17만 원까지 밀려요. 재편입할까? 아유 내일 합시다. 재편입할까? 아 내일 합시다. 아유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2.5%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끝. 그리고 나서 뭘 들어갔어요? 시젠이 들어가 있었죠. 셀리버리를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셀리버리도 매매가 교육받으신 분들은 22만 원에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뭘 들어갑니까? 시젠을 들어가서 두 번 분할 매수로 10%를 채웠어. 얼마에? 종가 대비해서 조금 더 밑에 평균 단가로. 그게 25만 한 2,500원, 3,000원 평균 단가 될 거 우리가. 25만 6천 원부터 따라 붙고 25만 원 이탈될 때 추가 편입 5%. 그것도 미리. 아니 주가 밀리니까 더 사세요. 그게 뭐 땅 파면 돈 나오나? 처음부터 이렇게 의약품 30% 가지고 갈 건데 에? 이래 요래 저래 할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놔야지. 뭐 움직이고 난 다음에 뭐 주가 빠지면 아 저기 물타기예요. 물은 뭘 물타? 뭐 여기 뭐 돗대기 시장이요? 도박장이요? 무슨 단어를 물타기 합시다부터 해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나는 처음부터 분할 매수하려고 했다. 얼마나 이뻐. 누가 들어도. 물타기 좀 어감이 안 좋지 않나요? 저는 어감이 안 좋던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7월 달에 시즌에 엄청난 수익 다 냈죠. 내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뭐긴 뭐예요? 오늘 이제 스윙으로 들어간 거지. 엊그저께 시즌 스윙 한번 들어가서 짧게 수익 다 내고 나왔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그 오늘 뭐예요? 오늘 또 뭐 들어가는 거지 뭐. 셀리버리에서 이틀 만에 15% 20% 수익 나와. 15%인가요? 그러고 나서 뭐가 무서워. 오늘 그냥 알서부터 상한가 나와. 그것도 상한가도 뭐 10% 올라가서 샀나? 6% 플러스 4% 5% 6%에 들어가서 16,000원에 들어가서 20% 이상 수익 나와. 그래 겁이 없죠. 그래 오늘 같은 날 질르는 거지 계속. 시젠 편입 뭐 막 질르나? 거래대금이 전 거래일 대비 터져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5분 봉을 탕탕탕탕탕 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명확하게 30% 비중인데 시즌 10% 편입 설정합니다. 2회차 매수는 24만 9천 원에 들어갈 거니까 혹은 1차 목표 주가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 맨 처음에 여기에 여기에 딱 보시면은요 10% 편입 설정하는데 두 번 분할 매수합니다. 25만 6천 원에 편입하고요. 1차 편입 5%. 25만 원 또는 26만 원에 얼마 5% 편입합니다. 2차 편입 25만 원 이탈돼서 자 24만 9천 원에 편입합니다. 1차 목표 주가 28만 원이고요. 정확하게 24만 원 이탈되면 손절합시다. 그러면 손실 한 3% 나올 겁니다. 3, 4%. 결론적으로 의약품은 이제 시즌 한 종목에 10%만 남은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내일 거래량 터진다면 추가 편입 해버릴 겁니다. 왜? 우린 시즌에서 7월 달에 더블 이상 수익 냈거든. 결론적으로 교육받고 수익 내고 아니 여기 왔더니 광고만 하냐? 아니지. 교육도 해드릴 거죠. 그리고 종목 바디텍 매드 같은 거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오늘 갭상승 13%의 상한가. 13%나 오른 종목 어떻게 사요? 그런데 제넥신 24% 올랐는데 거기서 꼬리 달릴 때 삽니까? 여러분들 사셨잖아. 진원생명과 교육받고 차익 실현 하실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셔가지고 아까 채팅방에 나 진원생명과 갖고 있어 이러셨잖아요. 제넥신 2주 동안 공부하고 수플라이님 수익 나셨다고 다 유료이신 분들이 대부분 능동적이시라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플라이님께서 우리 유료 월 300만 원씩 과금하신 분이세요. 교육 때문에 제넥신 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 행복하지 않으세요? 교육만 받으면은 윤정두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을 내시는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못 받았어요. 못 받긴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종목분들.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돼서 또 대박이죠. 초대박이지. 일단 윤정도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이 부분도 심리적인 면을 굉장히 크게 줄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올라간다니까요. IT를 비롯해서 시장 대형주, 극대형주도 땡큐 하네 하고 올라가죠. 거기에 코로나19 같은 경우 대박이다. 야 신용 되게 많은데 야 땡큐다. 올라가지겠지. 자사주 매입도 확대시켜준다. 땡큐 하겠지. 자사주 매입을 사실상 너무 많이 하면 뭐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주사로 전환할 때 그게 의결권이 생겨요. 어찌 보면 나쁜 짓거리인데 IMF 이후에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나 모든 면에 대해서 클리너 작업을 그걸 지주사로 넘기는 흐름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차명으로 갖고 있던 지분을 막 넘기고 그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싫을 거 아니야.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채찍을 때리면서 당근을 준 게 지주사로 전환할 때 자사주는 어떻게 홀딩스로 넘어가면서 의결권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 주주가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회사에 대해서는 자사주가 없어지죠. 그 비중이 없어지는 만큼 내 주식 비율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가 10%였어. 그럼 내가 3분의 1 갖고 있었어. 30% 갖고 있었어. 근데 이 자사주가 지주사 홀딩스로 넘어가고 나는 사업사에 대해서 33% 비중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의결권이 살아나서 홀딩스가 움직이고 하여 어찌됐건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최정환 재정부 장관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각에서 2기 재정부 장관으로 들어오셨을 때 세수 확대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 범위의 기준에서 그룹사에 대한 각 그 상장사에 대한 유보금에 대해서 너희들 자꾸 까불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갑시다. 윤정도 또 훌륭한 윤정도라는 걸 또 강조를 해야 되니까 진짜로 그런 거 보여드리면은 와 역시 윤정도 대박이다 라고 하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 방송 자료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걸 윤정도가 다 준비하고 머릿속에서 하고 남의 걸 퍼온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하는 거야. 아무리 돈 받고 시황을 파는 사람 거 들어보셔봐야 남의 거 짜집게 하고 훔쳐오면은 여러분들께 도움도 안 돼.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돈 받고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 제가 그래서 결론은 예전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잠시만요. 방송 자료, 방송 VOD 자료, Y, 거기에 Y의 PPT의 목차를 보면은 목차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게 33강까지 했는데 정리된 게 녹화 방송 정리된 게 23강까지 뿐이 없을 거예요. 시황 부분 그리고 요 강의 부분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정책금리라든가 뭐 그랜비렛 재해석이라든가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 부분, 외국인 추이 부분 쭉쭉쭉 그리고 여기에 가격 제한 폭의 규정, 액면 분할과 아모레퍼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변화의 흐름 요때 17강, 18강 요때의 기준일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예전에는 강의 자료, 방송 1시간짜리 교육 자료를 다 했는데 요즘에 윤정도가 게을러져 가지고 그냥 종목 위주로 드리죠. 그냥 똘똘하고 잘하는 건 윤정도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만 내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17강에 있는지 18강에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성, 유보금, 자사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거는 K탑 30에 대한 흐름, 그랜비렛 매매 법칙 그리고 어제 이거 우리 교육 받았죠? 18강에 한번 볼까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종목 그러니까 그룹사들에 대해서 지주사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반 그룹사에 대해서 그 그룹사들의 유보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정책,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오히려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야 너희들 돈 벌어서 회사에 유보금 쌓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주환원 정책 안 하고 까불면 가만 안 둔다. 배당을 늘리든가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가 주주 환원 정책을 펴라.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릴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리면 시장이 활성화돼서 매매 대금이 늘어날 거고, 매매 대금이 늘어나면은 정부가 세수가 많이 거칠 거다. 이런 논리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2007년 이후에 7년 만에 2014년 정확히 12월 7일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자사주 매입의 기준은 뭐였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된다? 그 자사주가 전부 의결권이 생겨나는 그러한 경영권 승계용의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배당도 일부 강화했지만 또 N소프트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배당 정책을, 원래 배당 정책 안 했단 말이에요, N소프트가 거의. 근데 그때 당시에 배당 정책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들여다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금융시장의 안정화, 솔직히 얘기해서 금융시장의 안정화, 금융시장의 붕괴가 됐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금융시장의 폭등이면 폭등이지, 지금 무슨 뭐 폭등이지 금융시장이 깨졌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또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서 편입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재료인데, 근데 왜 엉엉엉 울고 투매하고 나중에 돼서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방송에서 이 종목 사라 그래서 샀다가 박살났어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비중을 그대로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 명확히 잡으셔야 될 부분은 뭐다? 의약품 또 코로나19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을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을 멀쩡하게 하자. 이 도박장 아닙니다. 그잖아요. 무슨 도박장이에요? 그냥 뭐 하루에 오늘 알수부터 상한가 났다고 막 끝내줘? 그럴 거예요 계속 앞으로? 아니잖아. 그죠? 비중 조절 명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점 설정해 놓으시고, 지금 예상에 없던 예정에 없던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뭐냐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그 그룹사들에 대해서 유보금,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져서 유보금이 쌓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대주주는 좋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되는데 환원을 안 해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고, 그런 근거,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의 확대, 그 확대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랠리, 또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꼭 랠리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랠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로 연동이 되는 걸로. 이번에도 어찌됐건 자사주 매입도 확대해 준다면서요.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놓고 보는 거죠. 찾으려니까 안 나와. 이 녀석이 빨리빨리 나와야 다음 범위를 진행을 할 텐데, 그죠? 자료들 보니까 어때요? 그런데 대단하죠? 방송 1시간짜리 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2015년도 방송화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갖고 나가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내용도 참 이렇게 꼼꼼하게 그때 당시 이슈가 되는 업종 종목군에 대해서 전부, 그죠? 대단하죠? 자, 출석 체크나 한번 합시다. 자료 찾는 사이에. 701109 갑시다. 701109 701109 윤정두 생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701109 눌러주시고, 그동안 저는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이게 눈으로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믿죠. 그잖아요. 눈으로 보여줘야 믿고 여러분들도 또 따라 하실 수 있고. 이때 당시에 자사주 매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안 나올까요? 국민연금의 지분 변화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네. 요 바로 전 회차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몰랐었죠. 자사주 매입 부분이 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경환 재정부 장관, 그때 당시 재정부 장관도 대단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 금융 지식이 굉장히 뭐 당연히 뭐 어마어마하게 해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 장관까지 하신 건데, 어찌됐건 그러한 내용 기준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그 효과 부분이 얼마만큼의 큰 영향을 줬는지, 그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라는 거죠. 자, 신용잔고 부분 이런 거 다 해드렸어요. 신용잔고나 이런 거 뭐 정액제, 정률제, 뭐 그리고 이제 뭐 가격 제한폭, 이 변동에 대한 내용들, 다우 30에 대한 내용들, 아우 진짜 이 정도로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의 분석 내용들. 근데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보니 이게 2015년도인데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그거보다도 어찌 보면 이것도 포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 어떤 거 실질적인 종목의 수익을 내드리는 것도, 그것도 또 괜찮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저런 교육도 중요하고, 이거 뭐 끝까지 안 나오면은 이거 화딱지 날라고 그러는데 찾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찾아야 돼 이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3법이나 뭐 이런 거 대처가 되실 수 있다. 이때만 해도 아모레 퍼시픽이 굉장히 또 시장의 화두가 될 때입니다. 시세도 많이 나왔고,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국민연금에 배당 관련된 여기 이제 조만간 나오겠다. 국민연금 관련된 또 앞으로 국민연금에서 추가적으로 얼마큼 더 편입할 수 있는지, 저런 내용을 그냥 뉴스 내용 갖고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 비율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이거를 지금 다시 들여다보셔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저게. 그렇게 해서 실질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여기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 있네. 재정부 장관께서 세법 개정안 발표를 하는데 여기 배당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4대 그룹의 배당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다.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었고, 자 이겁니다. 아유, 머리 좋죠? 아니 머리 안 좋아? 기억력 똘똘하지 않아요? 똘똘하죠? 그잖아요. 국내 및 주변국의 유보액에 대한 과세제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윤정두가. 미국은 세율이 15%고 일본은 이래 한다. 그리고 대만은 10%고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폐지가 돼버렸어요. 폐지 전에 15%였다는 거야. 그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게 정경유착이지, 뭔 딴 게 뭐 정경유착인가. 뭔 소리냐면 왜 우리나라만 기업들한테 세금 안 걷었냐 이거예요. 왜 기업들한테 우리나라만 세금 안 걷었냐고. 유보액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에 두들겨 패는 거죠. 두들겨 패는 게 아니죠. 재정부 장관께서 야 너희들 말이야, 이 유보금 빨리빨리 주주 환원 정책 안 하면 가만 안 둬. 옆차기 2단 날라차기 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택한 것이 2014년 12월 2일부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니까 7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니 윤정두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안 내드리려야 안 내드릴 수가 없지. 다만 조금 엇박자가 나고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이럴 때 다독여 드리는데도 제넥신 같은 종목 100% 주세요. 혹은 그냥 왜 고점에서 차익 실현 안 해주셨어요. 엉엉엉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믿고 잘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아까 유튜브 설명드렸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주식방송 이렇게 하면은 녹화 방송 있어요. 녹화 방송 먼저 보시고, 어제 야간 것도 다 해냈잖아. 어제 야간 방송 딱 보시면 뭐라고 돼 있겠어요? 바디텍매드 얘기했겠지. 좀 이따 보자고 잡을 수 있었는지. 자, 두 번째 기준은 신의 한수 실전 필사기, 이거 신청하세요. 이거 또 안 고쳤네. 어제 휴가 가면서 안 고치고 가고 내가 고치라 그랬는데 아유 나 진짜 윤정도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려고 110만 원 다 받으려고 그랬더니 또 30% 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시 반에 방송이 끝나요. 어쩔 수 없이 10시부터 마지막 강의 뭐 들어가, 매직 시그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강은
VOD 받으시고 홈페이지에서 1년 365일 받으시고 이거 모니터링 진짜 아무도 안 하나? 며칠째 얘기하는데 이거 플러스 이 상품 플러스 뭐 드린다고 그랬어요? 정 PD 선생님 이거 전달 안 해주시나? 해주셔야지. 매일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오늘 다 끝났는데 뭐냐면 쿠팡에 가시면 또 티몬에 가시면 여러분들께 뭘 해드려? 윤정도에 검색해 보세요.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99만 원짜리 110만 원짜리 VOD 강의 자료를 원하시는 자료 아무거나 한 개를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육 받으신다는데 윤정도가 거기서 매출 올리려고 할까봐 교육에서 매출 안 올려도 충분하게 매출 나옵니다. 그래서 99만 원짜리는 14시간짜리 2015년도에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 4월, 5월에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입니다. 저것을 이번 교육 받으시는 분들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테니까 이거 정 PD 선생님 모니터링 하시면 이거 다 전달 좀 하라고. VOD 저거 할인 뭐 이런 거 다 없애라고. 왜 이걸 할인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없애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다 없애라고 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요 실전 특강 있죠? 오늘 꼭 들으세요. 들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지금 조금 있다가 뭐 공개적으로 같이 들여다볼 교육 종목 그렇게 되다 보면 바디텍 매드처럼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종목도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내일 알소프트도 장중에 오픈될 수도 있겠죠. 제2 알소프트가.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넥신, 셀리버리 또 알소프트 이런 문자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비중 딱 채워서 불과 2, 3일 교육받는 사이에 폭발적인 그 시세를 내서 결국은 교육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생기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그 교육받을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교육받으시는 분들 내일까지 이제 문자 나가겠죠. 내일은 이제 문자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보내드릴 거예요. VIP 회원방에 나가는 그런 문자를 오늘까지도 어제 오늘 제넥심 셀리버리 또 오늘 기준에 알소프트 16,000원에 편입 그리고 19,000원대 차익 실현 이걸 안 보내드릴 거라고 내일은 제한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어제 그제 오늘 해서 이제 뭐 제넥신 셀리버리 알소프트로 상한가까지 잡아내고 수익 내셨으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계속 그런 수익 가지고 가세요. 주력은 주력대로 편입해 놓으시고 별도의 의약품 쪽이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또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라이브까지 들어오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문자 남겨놓으셨는데 뭐 받고 싶다 안 남겨놓으셨어요? 남겨놓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그 교육 부분부터 쭉 보여드릴 건데 교육도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야간교육 일요일날 8시에 야간교육 해드리는데 그때 보통 한 2-3시간 이상 해드리죠. 그때는 아주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조금 이따 녹화방송 올릴 텐데 녹화방송 바로 또 연동시켜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 보시면은 전략들이 나와요. 아까 진원생명과 어떻게 할까요? 부터서 뭐 물어보셨는데 아니 우리는 그걸 수익 다 내고 차익 실현하고 끝냈는데 왜 거기서 지금 못 나오냐. 교육만 받았어도 전부 편입의 차익 실현의 기준 스스로가 다 되시잖아요. 저는 직장 다녔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문자 받으시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죠. 오늘 뭐 방한 분위기 축제 분위기 아주 난리가 났었지. 예? 유료 방송에서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보시면 유료 방송에 오늘 하루 종일 웃고 즐기고 주력주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크크크부터 해서 안녕하세요 하트부터 해서 다들 막 중간중간에는 그냥 서로 경쟁이 나신 것처럼 그냥 계좌 올려주시고 커피 향님 계좌 또 오늘도 대박님 계좌 제낙신부터 해서 그냥 다 5311님 계좌 그냥 다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합니다 계좌 커피 향님 또 계좌 제넥신 계좌 이런 수익을 들어오셔서 같이 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제넥신 28% 수익 불과 하루 이틀 3일 만에 주력주로 들어갑니다. 제넥신 셀리버리 아쉽지만 차익 실현합시다. 뻘겋잖아다. 이런 수익을 바탕으로 알소프트는 어디 가서 알소프트 거기에 서울바이오시스 오늘
또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전혀 뭐 상관없다 그랬죠 우리는. 응? 알소프트 상한가 그 수익은 어디 있어? 진원생명과학 누구는 이렇게 해서 치킨값 벌었습니다. 수익률 105% 이러고 나오는데 왜 그거를 못 하고 계시냐고. 이 문자 다 드렸죠 여기 보면은. LNF까지 LG화학 77만 원, 우린 신규 편입도 해서 15%. 카페24 알소프트 5% 단기 16,000원 편입. 18,000원 목표. 근데 19,550원이야. 상한가야. 아우.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 교육을. 요 내용이 뭐냐면 다시 보여드리면 아주 단순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갖고 계셔도 돼요. 지금 올려드릴게요. 다시 또. 뭐냐면 이 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교육 신청하세요. 10시부터 교육 받으셔야 되니까 빨리 교육 신청하셔서 내일 문자 받으시고 대박 내셔서 VIP 들어오시고, 요 VIP 요거 이제 없앱니다. 예? 없앨 거예요. 할인 이벤트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으면 돼. 뭐 하려고 할인해. 이 28일 기준입니다. 이 똑같아요. 모든 악재는 각국 중앙정부의 대책에 따른다. 금융시장의 흐름은 악재 내용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차익 실현 욕구 출현 및 중앙정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대해 민감하다. 민감하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최저금리 유동성 공급 등이 있다. 부양책에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최저금리 등이 있다. 거기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공매도 기간 연장이 심리적 재료 요인으로 작용된다. 벌써 이미 윤정도는 써놨잖아요. 물론 시장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이런 걸 알고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다 보니까 LG화학이 신고가 나오잖아요. 제넥신처럼 우리가 들어간 제넥신처럼 우리가 들어가 있던 30%짜리 시젠처럼 우리가 들어가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러한 폭등은 아니어도 LG화학 뭐 솔직히 폭등 아니었나? 저 바닥에서부터 7월 말부터 50% 올라왔으면 폭등이지. 어찌됐건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 나와주잖아요. 이런 시황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시황이잖아요. 중기 시황은 주추세선이 긍정적인 상황. 글로벌 증시 매일매일 신고가 미국이. 유럽 일본이 하다못해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진짜. 무슨 대만 시장까지 우리가 봐야 돼? 힘드니까 대만 시장까지 보여드리잖아. 대만도 멀쩡하고 대만이 가는데 우리가 못 갑니까? 이 목신 거 봐봐요. 지금 목 아파 죽겠어 그냥 아주 기침도 못해 지금. 연당님 부럽다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3분기에 3,000포인트, 9월까지 3,000포인트가 이게 우스워요? 연말까지 4,000이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연동돼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약했다고 웃기셔?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냥 공부 안 하면은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러면 되지. 왜 거짓말까지 하려고 그래? 와우에 나오는 그 전문가분들이랑 똑같은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쟁이들? 우리나라 가장 셌단 말이에요. 2007년 고점을 2011년도에 넘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2017년 1년 동안의 상승률이 나스닥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2위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디커플링 나왔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서부터. 뭐 그렇다 그 전 정권이 뭐 좋았다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삐걱덕 하는데 어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디커플링 나올 때 우리는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시젠, 신풍제약, 제넥신 이런 데서 대박 터트리면 되는 거지. 주력은 주력대로 갖고 있고. 아유 금리 올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시장은 그냥 폭등 그냥 돌 던져서 맞는 거 다 가.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그 말장난하는 애들한테 녹아 넘어가서 예를 들면은 시장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차화정 내릴 때 자동차가 7배, 14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아차가 막 14배씩 나왔잖아요.
또 2003년도 폭등 랠리 나올 때 조선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15,900원짜리 현대중공업이 55만 원 가버립니다. 그게 주도주예요. 근데 그런 주도주를 잡을 생각 안 하고 장주하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아무거나 사갖고 냅두면 다 가거든. 시장 수익률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 수익 났다. 은행보다 낫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조정받으면 또 걔네들이 제일 약해. 어찌됐건 그때는 그때가 되고요. 코로나19 관련주 테마 이외에는 변동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죠. 자꾸 코로나19 종목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윤정두가 제넥신을 매겨드려도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제 제넥신 밀리고 셀리버리 2% 3%만 밀면 아이고 어떻게 오늘도 어떻게 해서 솔직히 오늘도 시즌 들어갔는데 우리 100원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시즌이 계속 밀려요. 아니 25만 6천 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계속 밀려요. 근데 최고점 25만 8천 원 대비해서 3% 밀린 거야. 그럼 25만 6천 원 대비해서 2% 밀린 거야. 근데 우리는 원래 25만 6천 원에 들어가서 3% 조정받으면 25만 원 이탈되면 거기서 추가 편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럼 평균 단가가 24만 9천 원에 들어갔으니까 25만 2,500원이 평균 단가야. 종가가 25만 4,600원인가 그렇죠. 시간에서 더 올라가고 25만 6천 원 이상에서 끝났죠. 근데 그 좁은 원동성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 스스로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간이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올라갈 땐 좋지. 제넥신 막 폭등 나면 좋지. 셀리버리 15% 올라가면 좋지. 시젠 막 그냥 상한가 가면 좋지. 근데 그 변동성 가지고는 우리가 도박장도 아니고 방송에서야 뭐 돗대기 시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도박장이에요? 옵션 하지 왜? 적절하게 수익을 내고 대처를 하죠. 그러니까 주력주의 변동성은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만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17% 올라와. 땡큐 하지. 기대 안 하고 있는데 LG 이노텍이 3월 24일 날 상한가 들어가. 기대는 안 했는데 하이닉스가 무슨 3월 24일 날 13% 오르고 마감해. 기대는 안 했는데 무슨 3월 24일 날 삼성전자가 10% 올라와. 엄마. 그 장이 안 올 것 같아. 지금 당장 코로나19에서 이제 좀 가닥이 잡힙니다. 그 말 한마디면 삼성전자 하루에 5% 10% 못 올라올 것 같아요? 미국장 이 폭등 랠리에서 그거를 기준 잡아서 정상적인 변동성에서 정상적인 수익도 우리가 계속 소형교육으로 바탕으로 해서 소형교육 바탕으로 해서 받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2019년 하반기 이후에 2020년 2분기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오조세 IT 업종에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해 그 영업이익 상반기 영업이익의 40%를 IT가 다 해버렸죠. 영업이익의 40%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에 있어요. 2,350개 종목에 대한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업종 차트가 그렇게 센 겁니다. 근데 채널 돌리니까 뭐라 그래.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파니까 그거 매도하시고요. 뭐 사게? 제넥신 사게? 삼성전자 다 팔아서. 에이구 참 진짜. 삼성전자 외국인 그리 많이 팔았어요? 55.9%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인데 참나. 윤정도는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잖아. 왜? 제넥신 보여드렸잖아. 셀리버리 보여드리고 시즌 보여드리고 삼성바이오로스 보여드리고 신풍제약 보여드리고 진원생명과학 엄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은 그냥 윤정도 날이야. 701109야 끝까지 701109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채팅방에 오늘의 요 시황 바뀌는 것도 없어. 윤정도 날로 먹는 거야. 맨날 똑같은 시황 똑같이 올려. 쇠뇌가 돼야 돼요. 뭐 시황 맨날 바꿔? 시황 맨날 바꾸고 맨날 올리려다 보니까 말장난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장난이 나온지 아세요? 환율 얘기해드렸잖아. 원화가 1,300원 넘어와가지고 막 원화 가치가 훼손됐어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근데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시황을 바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달러 인덱스가요. 달러 인덱스 같은 소리 하네. 우리나라 원화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달러 인덱스 얘기를 하고 앉아있나? 금리가요. 뭐 금리 알아? 금리? 2013년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 나올 때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 랠리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잖아 아무도. 매일매일 시황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뉴스 보셔도 되고 증권사 보고서 보셔도 돼요. 케이블 TV 전문가 나부랭이 윤정도를 포함한 이런 쪽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요거 일자별 시간별 거래대금 거래량 요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요,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VIP 회원 가입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려고? 응? 그리고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녹화 방송 보세요. 그리고 주말에 이거 해드릴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야간 10시에 유료 교육 때문에 다른 때보다 방송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응? 이런 자료 자체 누구도 주지도 않잖아요. 이거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요렇게까지 요거 올려드리고 그 다음 뭐를 해야죠? 종목 간단하게라도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눈 부비고 연속곡도 제대로 안 보시면서 연속곡 조그맣게 틀어놓고 또 윤정두 거 듣는 거 아니야? 그 윤정두가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고 그냥 연속곡 보고 낄낄대고 그냥 흐흐흐흐 이 계시다가 아이고 웃을 때가 아닌데 내가 내 종목이 박살났는데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종목 준다니까 야, 소리 좀 줄여봐 종목 준대잖아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혹시. 서진 시스템 추세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 볼까요? 엔드포스하고 자 봅시다. 오늘 방송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쭉쭉쭉 이렇게 넘겨드리면서 뭘 보여드렸어요? 알소프트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8월 17일 야간 교육 4시간 해드렸어요. 이 8월 17일 야간 교육에 알소프트하고 뭘 드립니까? 시젠하고 또 뭘 드려요? YBM넷 세 종목을 드리죠. 그래서 8월 18일 개장 전에 세 종목 올려드린 거예요. 개장 전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또 내일 아침에도 개장 전에 종목을 올려드리겠죠. 오늘 개장 전에 뭘 올려드렸어요? 오늘 개장 전에 바이텍 매드를 올려드렸다고. 어제 야간 교육에 뭐 올려드렸어요? 바이텍 매드 올려드렸다고. 티움바이오, KNN, 티움바이오 좀 움직이다가 멈춰져 버리고 오장바이오도 거래량이 충분히 안 실렸고, 그죠? 우상자이엘 같은 경우에 137만 주뿐이 거래량이 안 실렸어요. 그럼 매매를 못 하잖아. 티움바이오도 좀 거래가 실리는 듯 싶더니 결국은 600만 주가 안 됐어요. 500만 주가 안 됐어요. 결국은 297만 주. 우상자이엘은 137만 주.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매매를 못 해. 오늘 아침에 올려준 종목에. KNN은 9천만 주인데 어떻게 했어요? 음봉인가요? 어떻게 됐지? 갭상승 이후에 음봉. 거래량 7,590만 주. 얘도 못 해 매매. 결국은 얘 하나예요. 얘 하나인데 매매가 됐느냐? 그리고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아니 2,350개 중에서 얘는 추세 매매고 얘는 거래가 터져줬어요. 100만 주. LG화학은 100만 주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얘는 거래가 안 터집니다. 600만 주가 안 나와요. 못해. 엔디포스는 얼마? 10% 이상 20% 갭상승이야. 얘는 그럼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1조 이하짜리는 얼마? 15%까지만 개장주에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럼 얘 따라붙을 수 있었냐? 심겹죠. 쉽나 그게. 예?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한가 잡고 싶다며. 그렇다고 막 20% 오른 거 따라붙어 그러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아까 문자 보신 것처럼 16,000원에 문자 받으셔도 대처하시고 문자를 못 받으셨어. 유료가 아니야. 그럼 무료로 올려드리잖아요. 알소프트. 어떻게 대처해라. 그리고 얘는 안 해드렸냐고. 이거 17일부터 해드린 거 아니에요. 알소프트. 아까 안 보셨어요? 야 마케팅 하지 마. 뭔 마케팅이야. 8월 17일날 공개방송 이렇게 다 해드렸는데 18일날 공략하세요. 오늘처럼. 그렇게 해서 쭉 잡아드려서 26일까지도 방송 갖고 나가서 다 보여드리고 수익 내세요. 여러분들 수익 내세요. 교육해드리고. 녹화방송 보세요. 박스네 거. 거래량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YBM넷. 똑같아요. YBM넷. 우린 장중에도 들여다보고. 이거 17일날 이렇게 YBM넷. 그죠? 카카오. 이 위에 카카오 없어? 아니 무슨 카카오를 8월 26일날부터 추천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 17일부터 본 종목인데. 카카오 17일부터면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지. 상상을 초월하지 무슨 방송에 나오는 수익보다 더 나와 있어. 겸손해 윤정도는 이렇게. 예? 직원분들이 수익 안 난 것처럼 그냥 매직 계산기. 내일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또 종목별로 변동이 나오고 이슈가 되는 종목은 그거 무료로 대처하시면 되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되니까 이런 종목에서도 수익 기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력주가 좀 힘들 때는 쉬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막 주력주가 무슨 폭락 나와가지고 하루에 10%씩 빠져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처가 된다고 상식적으로 그쪽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개별 매매가 안 되니까 같이 하시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게 뭐예요? 바디텍 매드 어제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자, 일본 기준인데
바디텍 매드하고 S텍 한번 S맥 봅시다. 바디텍 매드. 얘 분봉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1분봉 보시면 얘 현재가로 보시면 갭 상승이 얼마로 나왔어요? 정확하게 13.59. 그다음 저가가 살짝 눌렸어. 100원 눌렸어. 그리고 나서 바로 돌렸죠. 바로 돌렸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저거를 뭐 윤종두도 저걸 제대로 못 사요. 왜? 우리는 알서부터 보고 있었지 얘를 안 봤거든. 갭 상승이 크게 나오네요. 여기서 거래 터져 있으니까 기준 거래량은 나오니까 여기서 뭐 꼬리 안 달리고 돌리면 쭉 뻗어갈 거고. 만약에 눌렸다가 돌리면 그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우리는 알서부터에 집중합시다 하고 들여다봤더니 상한가야. 그러면 이건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순식간에 상한가 간 건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 잡으셔야죠. 그럼 잡을 수 있었냐?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명확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올려드린 그 내용이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10%에서 15%까지 공략 가능하다. 동시효과 기준에 10%, 그 다음에 개장초 따라붙는 범위에서의 흐름을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저렇게 명확하게 써드립니다. 20년 전부터, 20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도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윤정도 도서에. 이걸 돈 내고 과금을 해서 들으시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냥 오픈을 해드린 거죠. 돈 내고 들으시는 분들께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1조 이상짜리, 그 다음에 1조 미만짜리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목 이외에 또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어제 오픈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야간에. 엔드포스입니다. 근데 이 엔드포스는 갭 상승이 얘보다 더 나와버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9%갭 상승이 나와. 따라붙어야 못 따라붙어. 못 따라붙는다니까. 응? 못 따라붙잖아요. 그럼 밀려 내려왔어. 그럼 음봉인데 어떻게 따라붙어? 결론은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올려드렸지만 편입이 불가하다. 그 다음 바디템 매드는 편입이 가능했다. 쉽지는 않다. 뭐야. 뭘 뭐예요. 2350개 종목 중에 상한가 잡아내드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알소프트는 16,000원에 들어왔잖아. 24% 오른 제넥시는 어제 그제 계속 공개적으로 들어가고 어제 그제 계속 공식적으로 주력으로 들어가고 비중 30%까지 채우겠습니다 하고 10% 이상 다 채우고 오늘 추가 편입 못한 게 억울하다니까. 우리는 52주 고가 넘기면 편입을 해요. LG화학이건 뭐 현대차건 52주 고가 넘으면 따라붙어요. 기존 물량에서 또 따라붙어요. 근데 이번에 눌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됐잖아. 그게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윤정두가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S맥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꼬리 다 보이죠? 저걸 왜 매매를 못하나? 맨 처음 7천만 주 드린 거 그 다음에 얼마? 1억 5천만 주로. 이게 24일 날이에요. 개장 전에. 그러고 나서 오늘 어제 그렇게 빵빵빵 터져주는데 이걸 왜 못 사요? 어제는 왜 못 사? 상승 태 확인형인데. 어제 대박. 오늘 대박. 윤정두가 꼭 문자 사인까지 다 드려야 돼? 24일 날 올려드렸으면 됐지. 그러고 나서의 흐름들, 나머지 진원생명과학의 흐름들. 내일이라도 이거 전략 매도입니다. 어떻게? 갭상승에 양봉 아닌 이상. 갭상승에 양봉 아닌 이상. 무조건 매도지 뭐 이제. 음봉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죠. 이거 보시면 18일 날 또 말씀드리잖아요. 응? 18일 날 야간에. 19일, 20일부터 옵니까 얘가. 20일 날부터 폭등이 나온 거예요. 20일 날부터. 그러고 나서 21일 날 금요일 날 급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백신 관련된 후보업체로 선정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급락으로 내려가다 돌렸죠. 그때 제넥시는 움직여서 변동성 나오다 꼬리 달고 내려오고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제넥시는 아예 공식적으로 주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제넥시의 결과가 오늘 나온 거고 계속 진원생명과학은 전략을 잡아드렸잖아요. 투자 주의 경고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안 된다. 다만 개별 매매는 가능하고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은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오늘 같은 날 꼬리 달리면 전략 차익 실현이지 왜 그거를 차익 실현을 못하고 엉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교육 예전에 녹화 방송 다 들으시고 녹화 방송 찾아서 듣기 힘드시다 하시면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고 그것도 힘드시다 하시면 유료 교육 빨리 신청하시고 교육받기 싫다 하시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 수익 안 내실 거예요? 수익이 목적 아니야?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러한 그 제넥신 같은 종목 7월 24일 개장 전에 또 7월 27일 야간 무방에 또 7월 28일 공략 종목으로 엔지캠 생명과 오늘 같이 동반적으로 폭등 나왔죠. 또 7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또 8월 14일 개장 전에
또 8월 19일 개장 전에 또 8월 23일 날 야간 교육 때 24일 날 공약주로 안 그래요? 제넥신 넣어드리고 진원생명과학 넣어드리고 한국 B&B 넣어드리고 여기 보면 YBM 넷도 있죠. 이게 그냥 막 한 거예요. 이게 제넨바이오 다 들어가 있고 그러고 나서 27일 어제 그리고 또 나서 오늘의 기준 장중 24% 폭등 차익 실현 땡큐지 뭘.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내일도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전략 기준 종목 몇 개 잡아서 볼게요. 셀리버리 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그리고 요거 저기 올려드렸어요. 요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냐면 그 알소프트나 이런 건 뭐 수익 나신 분들 막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부럽죠? 진원생명과 하나솔루션, 제넥신 30%만 차익 실현, 셀리버리, 제넥신, 상승률, 수익률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 수익 안 내실 거야? 그냥 막 들어가나? 얼떨결에 들어가서 대박 나고 나서 아니지. 예? 바이넥스 이런 거 다. 자, 오늘 종목 봅니다. 오늘 종목 봅시다. 까부는 거 봐요, 이 정도. 오늘 같은 분위기에 10분의 1만 되라. 내일도. 내일은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도 있겠고요. 내일 기준에 일단 부강약품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부강약품의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어요. 부강약품의 거래대금 많았습니다. 3% 갭상승, 추가 상승으로 끝났고 막판에 이제 좀 더 들어올려졌고 44만 주가 거래됐어요. 갭상승의 음봉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추세 강화가 될 거냐. 오늘 같은 날 거래가 터지고 일단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앞전에 거래대금 거래량 터져 있는 부분이 2천만 주대 흐름이 쭉 연동이 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600만 주 기준에 70%면 724 1,800만 주, 1,800만 주, 1,500만 주, 오늘 200만 주, 1,1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 그리고 부강약품입니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얼마? 2천만 주.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고 변동이 나오면, 양봉이 나오면 아시겠죠? 이 기준 거래량이 있어요. 이것까지 누가 해주냐고 무료로 막말로. 예? 그럼 요거만 딱 대응하셔서 양봉이냐 그것만 따져보시고 공략 범위 설정하시면 무난하겠죠. 28일 날 관심 종목의 기준. 그렇게 해서 부강약품의 경우에 이렇게 주가 변동성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들여다볼 수 있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이 S맥인데 원체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이 크게 터져 있어서 S맥은 내일 개장 초에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젠인데 시젠의 경우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시젠 기준 거래량 공격적이신 분들 300만 주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400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 조 단위의 거래량까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카카오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 범위를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 편입 기준이 있고 어차피 변동성 매매를 기준을 잡는다면 변동성 매매를 기준을 잡는데 제한적인 변동성의 종목군을 굳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죠. 일단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DNC 미디어가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인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진 매트릭스의 가격 반발력 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 알소프트나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뭐 제넥신도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죠. 근데 이 알소프트나 제넥신이나 이런 종목군들 제가 아무리 오픈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원활히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알소프트는 지금 기준에서는 어떻게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공격적인 범위가 3천만 주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최소 3,500만 주. 원래는 더 터져야 되는 게 맞는데 추세 강화의 흐름에서 첫 번째 흐름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제넥신과 셀리버리. 뭐 사실은 이쪽은 뺄게 그냥. 굳이. 제넥신 일단 기준 거래량은 넣어드려요. 기준 거래량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의 기준 거래량은 일단 시간에서 밀렸어요. 밀려 내려와서 내일 거래량이 없을 걸로 추정을 하고 없는 게 유리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들여다보실 수 있으니까 78에 56, 78에 56, 600만 주 이상. 보수적으로 보실 때 600만 주,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실 때,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실 때는 당연히 750만 주 이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셀리버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왜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예전 녹화 방송 보시고 셀리버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 거래량이 당연히 150만 주, 200만 주 이상. 근데 여기에 기준에서는 이미 이제 변동성이 나온 상태의 고점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만 주, 그 다음에 안정적이신 분들을 250만 주, 300만 주 그렇게 설정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너무 늦었어요. 지금 다음 시간 유료 10시에 진행하는 유료 교육 교재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만큼 올려드려놨고 내일의 기준에서 개장 전에 또 종목 이 종목하고 겹쳐질 수도 있고요. 전혀 별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장 전 상황에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다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제발 좀 부탁인데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종목에서도 상한가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함께 가세요. 함께 가셔서 제발 차분하게 좋은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회원님들은 이거 뭐 종목 내일 아침에 공략해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종목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내일 돼서 우리가 단문 문자 사인 보내드리는 그 기준에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출석 체크. 그냥 오늘은 오로지 그냥 윤정도야. 그냥 701109 701109 한 번 더 마지막으로 701109 눌러주시고,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가 대부분이 그냥 VIP 300만 원씩 내고 가입하신 분들 위주예요. 다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신 분들이. 또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한데, 일단은 701109 701109 이렇게 누르셔야지. 아시겠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493명 또 광고쟁이 벌써 또 지워주셨네. 그죠? 아이고 고생들 하셨어요. 내일은 좀 제발 상한가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보합해서 잡으셔서 상한가 한 종목이라도 잡아내셔서 주말에는 좀 맛있는 쏘고기 좀 드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음악은요 주현미 씨의 사랑한다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이따 한 10분 이후에 9시 50분부터 접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